정조의 명에 따라 김홍도는 궁궐 외벽에 해상 군선도라는 대작을 그렸는데 그림은 전하지 않고 당시 기록만 남아있다. 정조 임금이 해상 군선도를 그릴 것을 명하셨는데 관모를 벗고 옷을 걷어올린 채 비바람 몰아치듯 붓을 휘둘러 몇 시간 만에 이루어 놓았다. 당시 그림을 짐작케 하는 8폭의 병풍 그림이 남아있다. 신선들이 동자를 데리고 잔치에 가는 행렬을 그린 것으로 거친 듯 휘몰아친 필치가 김홍도의 젊은 기백을 느끼게 한다. 김홍도는 대부분 도화서에서 그림을 그렸지만 여유가 있을 때는 사가에서 다양한 그림을 그렸다. 33살 때는 중부동 강희연의 집에서 동료 화원들과 함께 민간에서 주문받은 그림을 그렸다. 당시 그림 중 하나가 8폭의 행려 풍속도다. 여행길에 만난 농촌 풍경을 해학적으로 그려냈다. 특히 8번째 그림 훔쳐보기 편에는 젊은 여인을 훔쳐보는 양반의 모습을 재밌게 묘사했다. 이 그림을 본 스승 강세황은 행색이 초라하건만 무슨 흥치로 안악내를 눈여겨보냐며 풍자했다. 이러한 풍속화로 김홍도는 이미 30대 중반에 이름을 널리 알렸다. 그의 집 앞은 항상 그림을 얻으려는 이들로 넘쳐났다고 기록은 전한다. 김홍도의 뛰어난 기량에 감탄을 금치 못하여 그림을 구하려는 자들이 무리를 지었다. 비단이 더미를 이루고 사람들이 문을 메워 잠자고 먹을 시간도 없을 지경이었다. 단원의 그림이 당시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는지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김홍도가 여염의 일상 풍속을 그렸는데 부녀자와 어린아이도 한 번 보면 모두 턱이 빠지게 웃으니 고금의 화가 중에 없었던 일이다. 29의 젊은 나이에 임금의 어진을 그려서 도화서 화원으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어용화사가 됐고 30대에는 세상의 풍속화로 이름을 알린 김홍도. 이 김홍도는 중인의 신분으로 드물게 유명세를 타다 보니 여러 가지 의혹 또한 끊이질 않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일본에 건너가서 작품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출간된 책 또 하나의 샤라쿠. 저자는 일본의 유명한 화가 샤라쿠가 김홍도와 동일 인물이라 주장한다. 그 근거로 그림의 필선이 비슷하고 샤라쿠가 활동했던 시기에 김홍도의 행적이 불분명한 점을 들었다. 그러나 샤라쿠의 그림과 김홍도의 그림을 비교해보면 필치와 기법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김홍도의 행적에도 아무런 공백이 없다. 소설로서는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요. 그래서 이제 미술사 학자들은 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죠. 왜냐하면 샤라쿠라는 사람은 일본에서도 유명한 가장 일본적인 우교의 판화 화가로서 일본의 그 연극 배우들을 얼굴을 아주 희화한 판화들을 그렸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김홍도 같은 천재라도
그저 잠깐 뭐 한 몇 개월, 1년 정도 가 있어서 그릴 수 있는 성격의 그림이 아닙니다. 가장 일본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김홍도가 한때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일본에 갔다는 또 다른 기록이 전한다. 김응환은 무신년에 금강산을 그려왔다. 이듬해 일본에 가서 몰래 지도를 그리려 했으나 부산에 이르러 병에 걸려 일어나지 못했다. 김홍도가 홀로 대마도로 가서 지도를 그려 바쳤다. 이 기록에 따르면 김홍도는 1788년에 김응환과 함께 금강산에 함께 다녀와서 그림을 완성시키고 이듬해인 1789년에 대마도에 가서 지도를 그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록이 과연 사실일까요? 당시 이들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금강산에 그려오라는 정조의 어명을 받은 김홍도, 김응환은 긴 여정에 올랐다. 이들은 경치가 좋은 곳을 만날 때마다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동행한 김응환은 도화서의 동료 화원이자 스승으로 김홍도보다 3살 더 많았다. 도화서 화원들은 지역을 돌며 지도를 그리기도 했는데 진경 산수화풍의 회화식 지도가 주를 이루었다. 금강산에 다녀와 그린 또 다른 그림에 이 같은 특징이 발견되는데 사진에 가까울 만큼 필치가 섬세하다. 당시 그림을 그리기 위해 금강산으로 향한 두 사람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다. 강릉시 운정동에 있는 해운정. 당시 강원도를 찾은 유력 인사들이 꼭 들르는 장소였다. 강릉시립박물관에는 해운정을 다녀간 사람들의 방명록이 남아있다. 이 방명록 속에 김홍도와 김응환 두 사람이 1788년 8월에 그림을 그리러 왔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김홍도와 김응환 두 사람이 금강산에 함께 갔다는 김씨 갑오 속의 기록과 연도가 일치합니다. 강릉을 거쳐 금강산에 다녀온 두 사람은 이듬해 대마도에 가서 지도를 그려오라는 정조의 어명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정조는 왜 대마도 지도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당시 일본은 막부 장군이 바뀌면서 정치적으로 변화를 겪던 시기다. 보통 막부 장군이 바뀌면 조선에 통신사 파견을 요청해 왔는데 오랫동안 통신사 요청이 없었다. 정조는 내심 일본의 동태가 궁금하던 차였다. 우리가 이제 그런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타격의 전쟁을 당했었기 때문에 일본의 그걸 이제 남변사라 그래가지고 그런